주변에 회관이란 이름을 붙인 음식점들을 흔히 볼 수가 있죠. 옛날 그 회관에 그 푸짐한 음식들이 이 머릿속에 아직도 향수로 남아서 회관이란 본래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익과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음식점에 회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회관이 하나의 문화를 이뤘던 곳, 익산으로 가봅니다. 활어를 운반하는 차네요. 횟감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이곳은 익산에 남은 마지막 회관 골목 지킴이. 보통 우럭은 한 10kg 정도. 광어는 두세 마리. 도미도 한 두세 마리. 겸성어도 한 두세 마리. 생선회 전문점인가 싶지만 회관은 원래 전천후 음식점이었답니다.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은 85년도부터 그때는 회관이 중식만 안 하고 다 했어요. 한식, 일식, 양식 그 회관에서 전부. 생선들이 들어오면 주방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물 종류는 아침에 하죠. 조금 전에 들어온 생선들도 서둘러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점심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같은 거? 이제 미리 좀 떠나야 돼요. 안 잡아놓으면 바빠서 못 해나가요. 이건 흡사 횟집 주방과 비슷하죠? 마치 뷔페처럼 온갖 음식을 다 다루던 회관이 이렇게 변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참 번화가였죠. 옛날에는 뭐 다 정말로 식당 골목이었죠. 회관, 여가 전부 회관 골목이었어요. 익산에는 익산만의 회관 문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전부터 회관들이 골목을 잃었죠. 자꾸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회관에서 다 했던 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양식은 양식집으로 갈라지고 뭐 한식은 한식으로 갈라지고 자꾸 세월이 흐르니까 그렇게 가더라고. 70, 80년대 회관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익산역이나 예식장 덕에 2층 연회석까지 갖추고도 늘 만석이었죠. 그땐 튀김 같은 즉석 음식을 만드는 부분과 일식 부분, 또 한식, 양식 부분 분야가 나뉘어서 조리를 하고 음식을 냈습니다. 가짓수가 많이 나오는 걸 회관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가면은 한 11시까지 그 안주 준비원이라고. 풍족함이 미덕이었던 시절, 게다가 한중일 양식까지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 당연히 손님들의 호응이 컸겠죠. 지금도 변치 않은 건 푸짐함입니다. 많이 나와. 근데 오지. 여기가 제일 낫지. 회관 음식을 변형시킨 회정식. 생선회를 메인 요리로 하고 회관 시절의 갖가지 음식들을 곁들이로 내놓고 있죠. 덕분에 요즘은 전국구 스타 맛집이 됐습니다. 익산 KTX 인근 맛집 했더니 여기가 쩍쩍쩍쩍쩍 한 서너 개가 불러가지고 뜨더라고요. 서울에서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회관 음식은 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비탕이나 곰탕이나 육개장이나 이런 음식들을 냉장고다가 냉동 보관을 하니까 내가 먹어봐도 맛이 없어요. 좀 생각을 해본 것이 손님들한테 좀 서비스 차원에서
회를 떠가지고 차츰차츰 올라온 것이 지금 회정식이 되었죠. 탕을 끓이던 생선을 냉동이 아닌 생물로 바꾸다 보니 신선함을 더 잘 즐겼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중심으로 하는 회관 음식이 나오게 된 거죠. 신선하면서도 저렴하고 푸짐한 음식에 손님들이 줄지었을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손님이야 뭐 진짜로 하루에 한 200석을 3번 정도 가를 정도로 낮에 그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회 뜨는 사람 하나 있고 그 밑에 보조 하나 있고 탕 끓이는 사람 하나 있고 보조 하나 있고 또 찬 만드는 사람 하나 있고 그 찬 밑에 그 보조 하나 있고 설거지 2명. 이 골목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서면서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이 골목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죠. 그나마 이제 장사들이 안 되는데 술집을 내줘 버려갖고 이 동네가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폐허가 되었잖아. 저녁 8시 되면은 까맣게 암흑같이 저 혼자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문을 닫은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는 손님을 보니까 옛날에 단골 손님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직까지 이 동네가 죽지 않았다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단골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단골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골들과는 이제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됐죠. 아주 풍족하게 먹고 배부리 먹고 저렴한 가격에 마인드가 되게 좋으세요. 이렇게 항상 그 뭐랄까요, 이웃들 많이 챙기시고. 이 동네를 지키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도 챙기게 됐죠. 이제 동네 자체가 없어졌어요. 우리 동네는. 내가 생활이 넉넉해지면은 정말로 우리 그 동네에 양로당에 돼지도 잡고 막걸리도 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더 열심히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과 신선한 음식을 내고 잡아요. 요즘에는 회관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여기가 익산에 회관골목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는 그 회관이라는 그 칭호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회관.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정을 나누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게 옛날에 우리 문화로 보면은 주막이었지 않을까요? 그 회관이라는 칭호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부터 네. 건너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서 먹기 시작하는 문화가 생겨나면서부터 이런 회관집들이 성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건너오고 일제강점기 이후로 확산된 식문화의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회관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익산은 기차역과 예식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회관이 특화되었죠. 이 익산의 회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가 여러 종류의 음식이 나오는데 온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파트대로, 뜨거운 음식은 우리가 무슨 스시바에 가면 카운터 바로 앞에 셰프님 바로 앞에 앉듯이 전이면 전, 튀김이면 튀김 이렇게 해서 주방에 계신 분들이 바로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잠시 닫았던 식당 문을 다시 열며 신선함에 주력하기로 한 장성만 사장. 생선회를 특화시키기로 마음먹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서 그 우럭회를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자가용에다가 뒤에다가 고무통을 싣고 제가 대천에 가서 10kg씩 사다가
그놈을 팔아서 돈을 맹글어 가지고 기름을 넣으면은 그전에는 10,000원어치를 넣으면은 대천을 갔다 왔어요, 여기를. 바닥이 집에까지 올 수 있는 그 기름에다가 이제 그놈을 또 팔아 가지고 그 고기를 또 다시 사러 가서 정말로 지금 뭐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 세월을 버리면 안 되죠. 항상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죠. 오르막길조차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낡은 차에 실어 나르던 생선. 매일 회를 다루면서도 볼 때마다 그 시절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게 된다네요. 이게 도대체 몇 가지예요, 음식이? 와, 이거 그냥 유명한 일식집에서 나오는 생선 회 한상 차림을 보는 것 같은데 두툼하게도 쓰셨네. 정말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진짜 산의 진미가 다 모여 있네요. 이거. 가격 대비 네. 비현실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싱싱한 또 대화까지 살아있어요. 와, 이 살아있는 것까지. 와, 숙련된 솜씨로.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초장에다 찍었어. 아,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 가격에 이렇게 음식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 살아있는 새우까지. 먹는 음식은 정말로 내가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음식을 만들어야 손님이 항상 찾아주지.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손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아침 일찍 손질해 놓은 횟감은 오후 시간이 되면 사후 경직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탄력 있고 쫀득한 맛을 갖게 되죠. 그래서 화로회는 얇게 썰지만 숙성시킨 회는 두툼하게 썰어 적절한 식감과 감칠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회도 일반 횟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썰어서 물컹물컹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회를 잘 다루시니까 또 숙성까지 시켜가지고 살이 탄탄해요. 근데 우리 그 양식 기술이 우리 수산업에 굉장히 방향성을 높이 올려줬어요. 광어도 80년대 중반부터 광어 양식이 시작되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도 광어를 먹을 수 있었지. 그 전에는 자연산만 나왔을 때는 먹지를 못하는. 지금 영양 성분에 보면은 양식 광어가 훨씬 영양가도 더 많고. 이렇게 커다란 홍어는 또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홍어탕을 끓이는 모양인데요. 이 홍어탕 역시 회 정식에 포함되나 봅니다. 저희 집 찌개를 홍어 내장탕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가격에 이렇게 주면 좋겠다 하는 그걸 이제 회관에서 갖고 있었던 그 마인드가 거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준 거죠. 단품 가격으로도 만만치 않은 홍어 내장탕인데요. 오랜 기간 회관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없었더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회관 전성기보다 더욱 알찬 회관 정식이 완성됐죠. 이 익산이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진 않는데 또 이렇게 회 정식이 발달한 것도 특이하고. 바다를 끼고 있진 않지만은 바다와 좀 가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의 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 회관의 음식과 이 회의 정식의 궁합, 이걸 사장님 조합을 제대로 맞춰서 해놨던 게 사장님의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소년 시절이었을 때부터 뛰어든 음식점 주방. 그래서 더욱 그에게는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먹는 게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도 손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장사를 한 사람은 어렵게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내 가족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익산 회관 골목의 그 많던 회관들은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곳. 한국식 뷔페의 원조를 탄생시킨 회관은 이제 회 정식 전문점으로 변신하며 2세대 회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